자, 오늘은 12일차 드디어 미분 마지막 단원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다고? 미분의 마지막 단원 엄청나게 즐거운데, 그런데 요 미분의 마지막 단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미분이랑 조금 달라. 왜? 오늘 배우는 부분은 요 미분법을 만든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 뉴턴? 그래, 사과의 뉴턴. 뉴턴이 만든 새로운 미분법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는 같이 공부를 해 볼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뉴턴은 과학자였잖아. 맞지? 그래서 도대체 뉴턴은 어떤 과학 문제를 풀 때 도대체 요 도함수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자, 첫 번째, 어디에서 이렇게 어떤 물체와 속도와 가속도를 구할 때 도함수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물체의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물체의 이렇게 길이가 혹은 어떤 물체의 이렇게 넓이가 뭐라고? 혹은 어떤 물체의 이렇게 부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즉 변화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누가 만든 미분법? 오늘 배우는 내용은 뉴턴이 만든 미분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미분법이랑은 약간 다르기는 한데 원리는 똑같다. 그럼 뉴턴이 만든 미분법을 첫 번째, 속도와 가속도에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시간에 따른 요 물체의 길이값과 넓이, 그리고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율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자고. 되겠습니까? 자, 그럼 들어갑니다. 자, 1번 속도와 가속도가 나와 있네. 갑자기 웬 과학 얘기가 나올까요? 무슨 얘기? 과학? 이야, 속도와 가속도 밑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할 내용은 이렇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랑은 조금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 그지? 우린 지금까지 미분 배웠는데 갑자기 속도, 가속도 단어부터가 틀리잖아. 자, 그런데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뉴턴, 누구요? 뉴턴. 왜 있잖아, 사과. 누구 뉴턴. 요 뉴턴의 미분법을 배우게 돼. 누구? 뉴턴 거.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 요 뉴턴이란 양반은 누구 이 양반 이렇게 뉴턴이냐 뭐 여하튼 저하고 이런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과학자였잖아. 뭐였다고? 과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 누구 뉴턴은 요 물체의 운동 상태, 무슨 상태? 물체의 운동 상태를. 자, 물체의 운동 상태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어진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자, 여기서 말하는 물체의 운동 상태란 얘기는 첫 번째, 주어진 물체가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얘가 어디에 있어, 어디에. 다시 말해가지고 주어진 물체 이렇게 위치. 두 번째는 주어진 물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얼마나 빨리 이렇게 뭐라고? 얼마나 이렇게 빨리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다른 말로 바꿔 쓰게 되면은 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것이 됩니다. 주어진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얘가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속도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움직일 때 속도의 변화율, 이렇게 속도는 또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속도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얘가 바로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가속도라고 부르겠습니다. 가속도. 와.
자, 다시 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은 과학자라면서, 근데 뉴턴이 무엇을 연구했냐면 이런 거를 연구했대. 어떤 물체가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자, 여기가 빠진 게 있네. 뭐에 따른 이렇게, 시간에 따른 이렇게. 어떤 물체가 시간에 따른 운동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1번 주어진 물체가 어디에 있느냐, 즉 주어진 물체의 위치. 뭐라고? 주어진 물체의 위치. 잠깐만요. 주어진 물체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해서 주어진 물체의 위치와 두 번째, 주어진 물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다시 말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물체의 속도. 그리고 세 번째,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무엇다? 가속도가 돼버리게 된다. 요런 내용을 뉴턴이 연구하기 위해서 뉴턴만의 새로운 미분법을 만들어냈는데 걔가 바로 뉴턴의 미분법이다. 괜찮을까요? 그럼 선생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미분법은 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미분법은 라이프니츠 거. 누굴까요? 라이프니츠. 독일의 수학자인 라이프니츠 거를 배웠던 겁니다. 될까요? 여하튼 그냥 상식이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상식이니까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뭐를 할 거냐면은 새로운 단어. 자, 새로운 용어가 이렇게 속도가 주어져 있지. 선생님, 우리 이거 속도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속도를 배웠나요? 설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이걸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거리. 얘를 뭐로 나눈 거? 이렇게. 그렇죠. 이 녀석은 이렇게 시간 나눈 거. 거속시에서 시간. 얘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자 하는 속도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뭐라고 배웠다고? 속력으로 배웠겠지? 속력. 어떻게 배웠다고? 속력. 시간분의 거리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속력으로 배웠고, 우리는 지금 속도를 배울 겁니다. 차이점이 있냐고요? 예, 있어요. 자, 먼저 속도의 정의. 자, 한번 써볼까요? 속도의 정의. 여기다 써. 이렇게. 얘는 위치에 시각에 따른, 시간에 따른 이렇게 따른 이렇게 순간 변화율.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게 뭐야? 상당히 복잡한 문장이 나왔네. 이렇게. 무슨 문장? 복잡한 문장. 다시 갑시다. 요 속도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시간이 변함에 따른 위치의 순간 변화율.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순간 변화율 말고 우리는 순간 변화율을 하기 전에 평균 변화율을 배웠었지.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그럼 요 위에 주어진 요 문장 위치에 뭐에 따른? 시간에 따른이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뭐가 변할 때? 이렇게 시간이 변할 때 얼마? 이렇게 델타 S 이렇게 쓰겠습니다. S는 위치. 뭐라고요? 위치. 자, 이 녀석이 델타 T는 시간의 변화량, 델타 S는 위치의 변화량, 여기까지가 평균 변화율. 여기다가 뭘 붙이자? 이렇게 리미트 해가지고 요 델타 T를 어디로 보내라? 이렇게 0으로 보내라. 괜찮을까요? 진짜. 자, 그럼 여기서 만일 어떤 물체가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요 수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물체가 막 움직인다. 이렇게 얘가 움직여 왔다 갔다 움직일 겁니다.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요 왼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요 물체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ft라고 가정을 해봐. 뭐라고요? 이 녀석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데 이 녀석의 위치를, 요 x좌표를 뭐라고 놓겠다? 이렇게 x좌표를 ft라고 놓겠다. 이렇게. 자, 다시 갑니다. 요 기호의 의미가 뭐라고? 시각 t에서 주어진 물체의 위치,
괜찮지? 진짜? 그러면은 요 분자 쪽의 모양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은 요 분자 쪽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네. 아이고 좀 반듯하게 하겠습니다. 반듯하게 이렇게 자, 분자 쪽의 모양이 뭐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위치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 F 얼마? F 이렇게 T에다가 뭘 더한 거 이렇게 델타 T를 더한 거 여기서 뭘 뺀 거 이렇게 F에 이렇게 T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것이 뭐라고? 위치의 변화량. 자, 분모 쪽은 이렇게 시간의 변화량 이렇게 쓴 다음에 이 녀석의 순간 변화율을 구할 거니까 리미트 이렇게 쓸 수 있다. 어떻게? 델타 T를 어디로 보내라? 이렇게 0으로 보내라. 괜찮냐? 아니 그랬더니 이 녀석을 우리가 배웠던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다? F' 이렇게 T라고 쓸 수가 있겠네. 뭐라고? F' 뭐라고 쓸 수 있다고? F' T라고 쓸 수가 있다고. 아, 이게 속도군요. 자, 밑에 걸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봐봐. 자,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걸 먼저 할 건데 얘가 시각 t에서의 뭘 구한다? 얘가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는 자, 쭉 읽어봐.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를 이렇게 놨을 때 이 녀석의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 무슨 변화율? 이 녀석의 순간 변화율을 구할 거니까 얘를 구하는 식의 모양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여기는 자, 요 구하는 식의 모양을 봤더니 요 델타 x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위치의 변화량. 뭐라고? 위치의 변화량. 요 분모 쪽에 있는 요 델타 t는 뭘 나타낸다고? 얘는 시간의 변화량. 그때 델타 t의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니까 이 녀석이 0에 가까워지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누구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쓰면 되겠지.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주어진 요 식의 모양은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쓸 수가 있고 이 녀석을 어떻게 쓴다? 맨 마지막 거와 같이 어떻게 주어진 녀석을 t에 대해서 미분해라. 뭐라고요? 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 속도를 구할 때 요 속도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위치의 식을 뭐의 식을? 위치의 식. 누구의 식? 요 위치의 식. 위치의 식. 요 주어진 예에서는 요 위치의 식이 요 x좌표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 t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서 이 녀석을 뭐에 대해서 얘를 t에 대해서 위치의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렇게 t에 대해서 미분해라. 대해서 뭐하라고 이렇게 미분해라. 뭐한다고 이렇게 t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 녀석이 우리가 지금부터 사용하게 될 뭐다? 속도가 돼버리게 된다. 괜찮냐? 진짜? 내용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렇습니다. 다시 가볼까요? 우리는 속도를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지. 뭘 정의한다고? 속도. 속도가 뭐라고? 위치의 시간에 따른 순간 변화율. 그럼 걔를 구하는 식은 어디 있는데? 그럼 속도를 구하는 식이 여기 있다면서 요거 말이야 요거 얘가 속도를 구하는 식이고 그리고 속도를 실제로 구할 때는 어떻게 해라? 위치를 뭐에 대해서? 위치를 이렇게 t에 대해서 미분해라. 뭐라고? 속도를 구할 때는 그냥 뭐를 위치를 요 위치의 식을 뭐에 대해서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속도의 식을 구할 수가 있다. 괜찮을까요? 진짜로? 리얼리?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그 1번에는 무슨 속도? 평균 속도가 나왔네. 무슨 속도? 평균 속도. 평균이란 말이 붙은 거 보니까 델타 t분의 뭐라고요? 요 분모 쪽 델타 t분의 분자 쪽 뭐 이렇게 위치의 변화량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서요. 괜찮을까? 1번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평균 속도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그냥 속도가 출제가 되니까 요 2번 별표 몇 개? 얘가 360 이렇게 5개가 나오게 된다.
괜찮죠? 속도의 정의 그리고 속도를 구하는 방법. 그냥 위치를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라. 그게 속도의 식이 나오게 된다. 자, 세 번째 거는 뭐가 나왔다고요? 요 세 번째 거는 시각 t에 대한 가속도가 나왔네. 뭐가 나왔다고 이렇게 가속도 시각 t에서의 점 p의 무슨 속도 이렇게 가속도가 나왔는데 자, 가속도의 정의는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의 순간 변화율. 속도의 순간 변화율? 그럼 얘를 기호로 썼던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뭐냐면은 자,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속도가 변한데 뭐가 변한다고 이렇게 속도가 변하니까 델타 얼마 이렇게 v라고 쓸 수 있겠지. 이 녀석을 뭐로 나눠라? 이렇게 시각으로 나눠라. 시간의 변화량 나눈 다음에 앞에다가 리미트를 씌워라. 왜? 순간 변화율이니까. 리미트 이렇게 얼마 델타 t를 어디로 보내라? 이렇게 0으로 보내라. 될까요? 될까? 그럼 얘도 어떻게 쓸 수 있다? 이 녀석은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그냥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속도 v를 t에 대해서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한 녀석이 우리가 지금부터 사용하게 될 가속도, 우리의 가속도는 기호로 이렇게 쓰면 되겠지. acceleration 가속도 되겠습니까? v는 velocity. 이해가 될까요? 진짜?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배웠던 이 복잡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오른쪽에 주어진 녀석만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면은 속도와 가속도와 속도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다. 자, 먼저 이렇게 위치에 관한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뭐 해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속도가 나오게 된다. 뭐가 나온다고요? 속도. 자, 그런데 말이지 우리가 수학2에서 배우는 속도와 가속도는 수직선 상에서만 움직이는 어디에서 움직인다고? 수직선. 그럼 얘가 어떠한 물체가 수직선 상에서 움직이니까 요 위치가 어떻게? 요 위치가 x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보통. x는 얼마? 이렇게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나와 주겠죠. 그럼 속도는 주어진 녀석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v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요 v란 녀석은 이렇게 x좌표를 뭐에 대해서 이렇게 t에 대해서 미분해라. 가능하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 f' 이렇게 t라고 쓸 수가 있겠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구한 속도를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했더니 걔가 뭐가 나온다? 이렇게 가속도가 만들어지게 된다. 가속도는 뭐라고? 요 녀석을 속도를 뭐에 대해서 이렇게 t에 대해서 미분 때려라. 그럼 얘가 v'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용 자체는 구하는 식 자체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속도와 가속도와 속도의 식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다구요. 괜찮지? 믿어도 되지? 자, 그럼 이번에 왼쪽 넘어갑니다. 왼쪽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내용이 나와 있네. 뭐가 나왔다고? 시간에 대한 요런 말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요 시간에 대한 이런 말은 뭐냐면은 시각이 변할 때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렇게 시각이 뭐 할 때 이렇게 얘가 변할 때 자, 시각이 변할 때 자, 변화율이 나왔는데 여기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은 이런 것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각이 변할 때 어떠한 물체의 어떠한 도형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느냐? 어떠한 도형의 이렇게 어떠한 도형의 넓이가 어떻게 변하느냐? 뭐라고요? 넓이. 또 어떠한 도형의 이렇게 부피는 또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시간에 대한, 즉 시간이 변할 때 길이가, 넓이가, 부피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녀석을 따지는 게 바로 뭐다?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 나왔다. 변화율. 너무 이상한데 뭐가 나왔다고요? 시각에 대한 변화율. 자, 변화율이란 말은 이미 여러분들이
미분계수를 배울 때 배웠어. 엥? 선생님 무슨 말씀을? 진짜라니까. 자,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미분계수 배울 때 잘 봐요. 우리가 미분계수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분계수는 조금 이따가 쓰기로 하고요.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이런 걸 배웠었지. 무슨 변화율? 이렇게 평균 변화율 이런 걸 배웠었지. 이렇게 평균 변화율 이 녀석을 아마 우리는 배웠을 겁니다. 배웠어 당연히. 그런데 평균 변화를 배운 다음에 우리가 바로 뭘 했냐면은 이거 뭘 배웠다. 이렇게 평균 변화율과 대응되는 이렇게 순간 변화율, 무슨 변화 이런 것도 배웠잖아. 순간 변화율. 기억나? 이렇게 순간 변화율. 그리고 순간 변화율을 배우면서 이 순간 변화율에서 누구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순간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배웠었고, 그런 다음에 요 순간 변화율이 뭐였었냐면 바로 미분계수, 무슨 계수 이렇게 미분계수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계수? 미분계수. 그리고 요 미분계수의 기하적인 의미가 뭐의 기울기?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었잖아. 인정? 뭐의 기울기라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누구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이런 거 배웠잖아. 이렇게. 될까요? 리얼리? 맞아. 결국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 변화율. 뭐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은 길이의 순간 변화율, 넓이의 순간 변화율, 그리고 부피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니까. 이해가 될까요? 변화율. 근데 걔가 시간에 따라서, 즉 시간이 변할 때 그러한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 자, 그럼 뭘 한다고요? 자, 문제를 한번 내용을 읽어봤더니 요 시각 T에서 이렇게 길이가 L이라고 주어져 있고 또 넓이가 이렇게 S라고 주어져 있고 부피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길이와 넓이와 부피가 바뀌겠지. 여기까지 인정. 뭐 한다고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지난다는 얘기를 여기에서는 델타 T라고 놨네. 시간이 델타 T만큼 변할 때 요 길이 값이 델타 L만큼 변하고 넓이 값도 델타 S만큼 변하고 요 짧은 시간 동안에 부피도 델타 V만큼 변했을 때 요 빨간 동그라미 우리가 요 빨간 동그라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평균 변화율 이렇게 불렀었지.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그런데 거기에다가 요 앞에다가 이렇게 리미트를 붙이니까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 뭐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간 변화율. 아래 것도 리미트를 붙이니까 뭐가 된다? 순간 변화율이 돼버린다. 괜찮을까?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은 뭐라고요? 이 녀석은 L을 뭐에 대해서 미분해라? T에 대해서 미분해라. 뭐라고요? 두 번째 거는 S를 즉 넓이를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해라. 맨 마지막 거는 요 부피 V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다 뭐다? 그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돼버린다.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지금 어떤 물체에 이렇게 길이 L의 변화율을 구할 거라면은 어떻게 하라고? 요 길이 L을 T에 대해서 미분 때려라. 예? 선생님 무슨 말씀? 아니, 요 빨간 동그라미 치는 요 부분의 의미가 길이 L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 그러네. 자, 그러면은 S의 변화율, 즉 넓이 S의 변화율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넓이를 이렇게 T에 대해서 미분만 해라. 뭐라고? 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그러면 부피를 뭐에 대해서 이렇게 T에 대해서 미분만 해라. 그 녀석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화율이다. 물론 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문제 자체는 조금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 선배들도 많이 어려워하긴 했는데 내용은 그렇다는 거고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문제 푸는 과정, 문제 푸는 절차가 조금 정해져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게 변화율이라는 거를 좀 느끼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내용이 지금 도함수의 활용 파트 마지막 파트가 나왔고 지금 오늘은 뭐를 한다고? 여러분이 매우 좋아하는 뉴턴 형님의 미분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앞에서 배웠던 라이프니츠의 미분법이랑은 조금 차이가 나요. 그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으면은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접근법은 똑같네 이런 느낌을 금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도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라이프니츠의 미분법은 뭐에 대해서 미분했었지? X에 대해서. 뉴턴의 미분법은 T에 대해서. 이거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뒤에 주어진 문제들을 풀면서 뉴턴의 미분법은 도대체 뭔지 하나하나 적용을 해가면서 라이프니츠의 미분법이랑 또 뭐가 다른지 혹은 뭐가 공통인지를 천천히 느껴보시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변화율 부분도 말만 어렵지 실제로 풀어보니까 어렵지 않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기 바랍니다.